저는 올해 경기도 합격한 합격생이고요. 저는 일 병행하면서 김앤 채팅 수강을 들으면서 1차는 3번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사범대를 우선 나왔고 학원 일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를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직강팀으로 알아보는 도중에 직접 첨삭을 매주 해주는 팀이 없을까 알아보다가 김앤 채팅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운 좋게 바로 충남에 합격을 해서 그래서 그 뒤로 그냥 쭉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장수생이다 보니까 자료도 받은 게 있고 인강도 들으면서 했었고요. 특히 9월부터 11월 직강 들으면은 올해는 이지원 교수님 팀 그 모고를 2번 정도 강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로 연습하면서 교육학 논술 준비했습니다. 저는 우선 7월부터 11월 정도로 해가지고 인강으로 7월, 8월은 들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9, 11월은 무조건 직강 와서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랑 그 다음에 제가 공무원을 했어서 그거 했을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상반기는 혼자 그냥 원서 공부를 독학하고 슈아쌤, 시원쌤, 지원쌤 그 카페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 그냥 찾아가지고 공부했고요. 하반기는 무조건 9, 11월은 무조건 그 직강 들으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라이팅 세미나도 무조건 할 수 있으면 직강에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좀 왔다 갔다 4시간 넘게 걸리니까 그때는 그냥 인강으로 어쩔 수 없이 인강으로 첨삭받고 라이팅 세미나 똑같이 인강 듣고 공부했습니다. 영역별로는 영어학 같은 경우부터 말씀드리면 최진호 교수님 그 카페 가시면은 트포랑 티지랑 카니 신텍스 요약 자료가 있어요. 그거 받아서 복습 자료로 활용했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는 카페에 키워드 치면은 저랑 다 비슷하게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답변 보면서 확인하고 모르면 또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모고 강의 들으면은 무료로 강의 신텍스 강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카니 신텍스는 그거 들으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기출 강의 인강으로 들었는데 이거는 성적이 좀 잘 안 나올 때 부진했던 때가 있어서 그때 수아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기출 듣는 게 어떠냐 해서 그때 한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연결론도 무료 강의로 PLAT, TBP 하반기 강의 들으면 주신 적이 있어요. 네, 그거 들으면서 했었고 기출문제 2002년도부터 최시원 쌤 그 책이 있거든요. 그거 받아가지고 따로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모고 당연히 틀린 거는 복습하고 라이팅 세미나도 활용해서 복습합니다. 세 번째 그 일용문항 말씀드리면 기입형, 서술형 답안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거 연습했었고요. 하반기 때는 주시는 그 강의 자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7월부터 11월 자료 그거 받아가지고 복습 자료로 활용하시면서 뭐 영영사전 좀 모르는 거 있으면 따로 찾아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틀린 답안, 기입형, 서술형 틀린 거는 몇 번씩 읽어보기 위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제가 라이팅을 못 쓸 때도 있어서 복습할 때 만약에 라이팅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리라이팅을 해보는 것도 추천하는데 저는 초창기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읽기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아쌤 그 되게 자료 좋거든요. 기출 보시면은 거기에 맞는 주제가 몇 가지 나오잖아요. 그 주제 맞춰서 거시는 PDF가 단어 같은 거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기출이나 뭐고 풀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문학이 조금 점수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기출 강의 들었습니다. 기출 강의 들으면서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매너리즘이 빠지고 좀 슬럼프도 오고 이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7월, 11월 강의를 직강을 들을 때도 있었고 아니면 좀 나눠서 인강만 7, 8월 듣고 90, 11월은 직강 들을 때도 있었고 인강으로만 90, 11월 그렇게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강의는 저는 일병행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스케줄에 맞추고 컨디션에 맞춰서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팅 세미나 좋거든요. 그거 꼭 들으시고 자신의 답안으로 만드는 연습을 좀 잘 하시면 좋은 점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학이랑 연결원 같은 경우는 그 보고 틀린 거 있잖아요. 그거 캡처하셔가지고 본인 단권하나 아니면 복습자료 있으니까 그거를 뒤에 그냥 넣어서 나중에 다시 복습하실 때 같이 봤던 것 같아요. 일형 문학 같은 경우는 그 학생이 기출이랑 관련해서 맨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관련해서 부족하고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주제면은 주제, 문제 나오는 유형이면 유형 그 부분을 다시 찾아서 다시 복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업 나눔은 소수점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수업 나눔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에 대한 미래 역량?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당황 많이 했고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선생님이 수업 나눔 할 때 전중후를 훑으라는 말씀 모르면 그렇게라도 하라고 하셔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수업 전에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중 활동, 후 활동. 이번 주제는 유니버설 디자인인가? 장애인이나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 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의 직업으로 뭐 교사를 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 주무관님 뭐 이런 다양하게 도와줄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다들 표정이 안 좋아서 그래서 다른 거 해야겠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 교실 밖에 지역사회 연결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 활동에 있어서 글쓰기 활동이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충할 점을 2가지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저희 학교도 디자인 공사한 적이 있거든요. 문턱을 없애는 이런 디자인을 한 적이 있어요. 화장실에 대해서. 그럼 장애인들이 좀 쉽게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자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학교도 이런 공사를 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학생들이 보고 지역사회를 연결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글쓰기를 하든 이렇게 알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 썼어요. 그다음에 2번째는 시원쌤이랑 할 때 해봤던 거여서 쉽게 답할 수 있었어요. 경기도 하이러닝 있잖아요. 그거 말씀드렸고 저는 수업 전반부에 학생들의 의견 쓰는 것도 하이러닝에 올려서 업로드한다. 그리고 후반부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글쓰기 활동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글을 올리고 서로 피드백 해준다. 요거를 하이러닝에 썼고요. 2번째는 챗GPT. 저는 AI 도구로 그냥 요걸 썼거든요. 배움이 느린 학생은 글쓰기 할 때 단어를 그냥 무조건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미지라도 봐서 추측이라도 한다. 이렇게 좀 뭔가 활동을 생각할 수 있는 걸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용해서 좀 개싱하게 하고 배움이 빠른 학생은 영장문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에 대해서 수준별에 대한 좀 생각을 하면은 경기도는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다? 이거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중요시하니까 책임교육? 요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배움이 느린 학생, 빠른 학생에 대한 자신만의 비법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는 탐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도 경기도 시책 관련되더라고요. 토론할까 하다가 너무 무난한 답변인 것 같아서 제가 했던 활동으로 연결시켜서 저는 영어 연극 썼습니다. 영어 연극을 하겠다 했고 실제로 저는 원어민 선생님이랑 그 겨울왕국 그거 만들면서 스크립트 쓰고 학생들 봐주고 음악 댄스 하고 그리고 축제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경험 쓰고 그래서 영어 연극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할 수 있고 탐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튼 학원 강사도 했었고 공무원도 했었으니까 이때는 좀 스케줄이 항상 달랐어요. 학원 강사 때는 밤에 생활하는 게 위주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막 12시부터 공부한 적도 있고 갔다 와서는 지쳐서 잘 때도 있고 또는 할 때도 있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직강을 다녔어요. 네, 직강 다니고 공부를 했었고요. 공무원 생활할 때는 좀 4시 이후는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독서실 가서 그냥 죽으라고 12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2시쯤에 자고 아침에 또 7시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말씀드리면 앱을 활용해서 월별 계획을 세웠어요. 그냥 저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타입은 아니어서 월별로 그냥 한 2과목씩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영어학이 부족하니까 영어학 하나 그리고 일형이 그냥 재밌어서 일형 하나 이렇게 하고 연결어는 좋아하는 과목이니까 연결어는 하나 그리고 문학은 좀 어려운 과목이니까 문학 하나 이렇게 2과목씩 이렇게 매일 공부했고 그리고 이거를 앱을 활용해서 월별로 계획 세워서 하루에 2과목만 하자
네, 요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당연히 교육학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는 교육학까지 넣어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3과목씩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모고 푸는데 수원쌤이랑 시원쌤, 지원쌤 다 이거 첨삭해 주시잖아요. 그것도 보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이 어떻게 제 걸 보는지 궁금해서 다른 선생님 구해서 첨삭 좀 해달라고 서로 교환하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제가 채점자가 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좀 열심히 참여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좀 더 명확한 답안이 되겠구나 그런 걸로 했습니다. 하반기 10월 정도 되면은 모고를 계속 풀다 보니까 기출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0월쯤에는 이제 아는 언니랑 또는 혼자서 구해가지고 기출문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2014년도부터 최근 것까지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2-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막판 정리로 그냥 비포지에 실제랑 똑같이 그냥 시간은 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고하면서 내가 얼마나 실력 늘었는지도 볼 수 있고 기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약점 분석해서 다시 모고에 적용하고 이 과정을 하반기는 좀 반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1차가 3번 붙었긴 했는데 그렇게 막 높진 않아요. 다른 선생님들 보시면 막 10점, 15점 되는데 저 그렇게 높진 않아서 그래서 2차는 3번을 했으니까 3번 다 김앤채 팀 여기 강의 들었거든요. 매주 이렇게 첨삭해주세요. 문제 내주시고 그래서 실제랑 똑같이 이렇게 카메라 세팅하고 본인이 못하는 점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피드백 주시니까 저는 2차 강의 듣는 거 꼭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들으면서 했던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앤채 팀 2차 강의 수강하면서 피드백 받고 집에 와서 보완할 점에 대해서 단거나 노트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수업이나 수업 나눔, 면접 요 3가지에 대해서 모자란 점에 대해서 갖다 단거나에 정리를 해서 판에 한 10장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를 정리를 계속 꾸준히 했습니다. 두 번째로 수업 시험 같은 경우는 티처 토크를 좀 자동화되지 않는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그거 표현 같은 거 구해서 그냥 꾸준하게 입에 외웠고요. 그 다음에 판서 연습은 학원 강사를 2년 정도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혹시 모자라시면 판서 연습은 꾸준히 하면은 금방 나아지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수업의 핵심 포인트, 이 디렉션 지키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중요한 부분, 그리고 내가 자주 실수하는 거, 요거는 무조건 단거나에 정리해서 무조건 연습 때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면접은요, 시중에 문제집 되게 많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사이다, 루이스 이 2가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선생님들이 기출문제 해석해주시는 답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찾아서 그냥 그런 거 보고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 중등, 교과, 비교과 가리지 않고 저는 최근 기출인 거는 그냥 다 봤던 것 같아요. 저는 1차가 높지 않으니까 면접에서 잘 했어야 돼가지고 저는 제 경험담을 좀 정리했어요. 그래서 뭐 학원 강사 때 아니면 공무원으로 일했을 때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나는 경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다. 충분히 이런 역량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교직관에 대해서도 정리했어요. 맨 처음에 그 수아쌤이 저 면접 보실 때 교직관이 좀 이상하다. 입에 안 붙는다. 이래가지고 너무 좋은 말만 쓰면은 저는 제 입이 안 붙더라고요. 경험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제 교직관을 존중하고 신뢰받는 교사가 되자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걸 바탕으로 교직관에 대해서 세우니까 마침 면접 때 마지막 1분 정도 남았는데 할 말을 이걸로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 1분 정도 남으시면 뭘 얘기할지 미리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스터디는 2개 이용했습니다. 스터디 짜주시거든요. 김앤채 팀 오시면은 알아서 다 잘 짜주시니까 열심히 스터디원이랑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채탈자 혹시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1대1로도 다른 선생님이랑 한 번 더 해보고 싶더라고요. 채탈자 분이랑 또 온라인으로 구해서 한 번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스터디를 2개 이렇게 돌려서 계속 연습했습니다. 무조건 실제랑 똑같이 3세트 수업 시험, 수업 나눔, 면접 이렇게 하고 온라인으로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5번째로 영어 유창성? 이거는 그냥 쉴 때 유튜브 보고 싶으면 좋은
좋아하는 영상 같은 거 영어로 된 거 많잖아요. 자기가 흥미있어 하는 거. 저는 영국 남자 좋아해서 그런 거 보고 그랬던 것 같고, 전 테드도 좋았어요. 테드 에듀케이션 치면은 굉장히 저희랑 관련된 영어 단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경기도 정책은요. 그 경기도 시체 그 100% 공문 읽어주는 남자 유튜브에 있어요. 현직이시다 보니까 좀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잘 풀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직강 다녔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직강 다니면 다른 선생님들 다 보면은 다 잘하시고, 그리고 특히 매주 영역별로도 점수가 매겨지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삭자별로도 이렇게 점수 내주시거든요. 그거 보면서 어쩔 때 저도 막 일용문학이 막 1등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동기가 생기고, 또 안 좋거나 좀 부족한 점 있으면 그 다음 주에 공부 방향을 완전 바꿨어요. 제일 부족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9월, 11월 직강 다니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직강이 그 시간 맞춰서 똑같이 실전이랑 해주시니까 그 부분이 좋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제 답안이 진짜 잘 나오는지 채점을 바로바로 해주시니까 미루지 않게 할 수 있고,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을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학원 강사 좋고 기간제 좋고, 일을 해보시면은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원하나 그냥 그런 것도 해볼 수 있고, 학생들 보면은 좀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음의 동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합격한 언니나 이런 사람들이랑 카톡 좀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합격할 수 있냐, 뭐 어떻게 공부를 했냐, 그래서 응원 많이 해주니까 합격하신 분이랑 이렇게 응원하는 거 같이 자주 이렇게 연락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 좋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종교 믿고 한 번씩 의지하면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 방법이 다 안 되면 그냥 자주 걷고 맛있는 거 먹고 자고 이랬어요. 사실 뭐 스트레스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김수아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모의고사 40점 맞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랬는데 상담 잘해주세요. 항상 위로해주시고 따뜻하게 응원해주시니까 그 기운 받고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카톡으로도 위로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 혹시 뭐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심란하시면 상담 카톡으로도 해주시니까 도움 받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